네, 안녕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 팀의 발표를 맡은 김선호입니다. 남궁선 강사님이 저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인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처럼 코딩하다 막막힌 순간이나 기충돌이 날 때 항상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되새기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팀명을 그럴 수 있어 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취미 공유 사이트인 오늘 뭐하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주제 선정 과정과 이유, 프로젝트 규모와 기술, 프로젝트 시연, 사용, 기술, 팀원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과정과 이유입니다. 오늘 뭐하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취미를 가지게 되면 일상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미 컨설팅, 취미 중개 사이트 등이 인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원들의 니즈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같이 취미 활동할 친구를 찾고 싶어했던 이사간 이씨도 있었고요. 나의 취미를 찾고 싶어하는 자취생 국씨도 있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취소돼서 풋살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다는 학생 김씨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취미를 강력히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미 컨설팅 중개 사이트인 오늘 뭐하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나를 빛낸 일 1위가 취미 특기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오늘 뭐하지를 통해 많은 취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규모와 기술입니다. 저희 그럴 수 있어 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총 66일 792시간 하루 평균 12시간을 프로젝트 개발에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프로젝트 일정으로는 사전 준비 1주, 1차 개발과 테스트 3주, 2차 개발과 테스트 4주, 그리고 통합과 배포에는 1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RD는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회원들과 모임들의 상태, 이력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코드는 CLO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파일의 개수는 253개이고 코드는 대략 25,000줄 정도로 짧게 코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구성입니다. 사용자 역할에 따라 크게 모임장, 회원, 관리자로 나누었습니다. 회원은 정기 모임, 번기 모임을 개설할 수 있고 해당 모임의 모임장은 해당 모임의 모임장이 되어 모임을 관리합니다. 또한 검색을 통하여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채팅, 만남,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색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인데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20km 모임 내의 모임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하지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바로하기가 있고 상단 윗부분에는 각 취미와 관련된 멋들어진 사진들이 보여집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하단으로 스크롤 해보면 제일 먼저 정기 모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 모임이란 매주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이며 해시태그와 모임명 그리고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하단으로 스크롤 해보면 번개 모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번개 모임이란 오늘 저녁 지금 바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임입니다. 번개 모임에는 정기 모임에서 보신 것과 달리 추가로 모임 마감일과 모집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취미는 한 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카테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하단에는 오늘 뭐하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모아지를 제대로 이용해보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누른 뒤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을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눌러 중복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회원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시크릿 암호화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저장하였습니다.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을 입력해주고 관심 지역과 카테고리 분야도 선택해 줍니다. 이어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준 뒤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작성한 이메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아이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로그인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로그인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로그인이 가능하며 이번 로그인은 SNS, 카카오 로그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제일 먼저 내일 당장 풋살이 하고 싶기 때문에 번개처럼 빠르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번개 모임에서 풋살 인원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모임 개설입니다. 양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풋살 번개가 목표이니 모임명은 리버풀 팬들은 다 모여요 라고 작성을 하고 모임 인원은 5명으로 한 뒤 카테고리 분야도 스포츠와 풋살로 설정하겠습니다. 모임 날짜는 밑에 있는 날씨를 참고하여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오픈 웨더맨 API를 사용하였고 향후 일주일간의 날씨를 제공해줍니다. 목요일인 내일 서울의 날씨는 괜찮으니 풋살을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이때 모임 마감 시간은 모임 날짜보다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종각 풋살을 검색하면 이 근처 주위에 풋살장을 각번 순서대로 보여지고 클릭하면 모임 지역과 장소, 입력 폼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은 첫 번째 장소로 입력하겠습니다. 최대 5개의 해시태그 중 3개 정도를 입력하여 회원들에게 어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한 줄 소개와 그에 걸맞는 멋진 사진을 내세워보겠습니다. 저는 리버풀 광팬으로 리버풀 사진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개설하기를 눌러 번개 모임 목록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개설한 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정보들이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아이디로 방금 만든 번개 모임을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번개 모임을 접속을 했고 번개 모임의 가입은 즉시 이루어지며 버튼은 탈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임을 탈퇴하고 뜸하기를 눌러 번개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번개 모임 좋지만 정기적으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정기 모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정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필요한 정보인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모임명, 한 줄 소개, 카테고리, 지역 등을 입력해 줍니다. 50명 이상은 포인트 결제가 필요하군요. 저는 홈이 큰 사람이라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화끈하게 포인트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2만원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눌러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결제 수단으로서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였으며 핸드폰에 카카오 코드 스캔을 통해 QR코드를 읽은 후
결제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리 만들어둔 정기 모임 검색을 활용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낚시로 설정하고 검색을 해보니 너무 많은 낚시 모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류를 인기순으로 바꿔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만든 모임이라 인기가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작성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기 모임에서는 게시판과 채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 정보 메뉴에서 미리 만들어둔 만남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임장으로서 만남에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면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옆에 있는 팀원이 이 정기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그 팀원의 아이디로 가입 인사를 작성해서 가입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을 검색 후 모임 가입하기를 눌러 가입 인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인사는 친절한 낚시꾼입니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버튼이 승인 대기 중으로 바뀌었네요. 친절하다고 하니까 해당 모임의 모임장 아이디로 가입 신청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모임 회원 관리로 들어가 승인 대기를 가입 승인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옆에 있는 팀원의 아이디로 들어가 보니 알림을 통해 모임이 가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원도 만남에 참석을 해보고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모임장이 새해맞이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네요. 저도 댓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갓수달입니다. 잘해봐요. 라고 댓글로 자기소개를 남겼습니다. 모임장과 가입된 회원들은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영상으로 대체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낚시를 사랑하는 모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낚시꾼입니다. 열정적인 모임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채팅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모임장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취미를 가질까 고민하던 중 추천 테스트라는 게 눈에 띕니다. 추천 테스트는 사용자의 성향을 질의응답을 통해 분석한 후 카테고리를 추천해주는 취미 분석 테스트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야외에서 활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도전을 즐겨 하십니까?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겨 하는 편입니다. 당신은 계획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원을 수료하면 혼자 고독하게 캠핑을 가고 싶었는데 마침 캠핑을 추천해주네요. 캠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캠핑 정기 모임이 있군요.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을 것 같은 캠핑 모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원은 수료하고 내일 가입하는 게 좋겠군요. 찜하기 버튼을 눌러 찜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입한 마이페이지에서 시메너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임들을 찜하기를 해놨네요. 그 외에도 가입한 모임이나 가입행위 중인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모임을 만들고 남은 포인트도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임 관리를 누르면 제가 개설한 모임을 볼 수 있고 모임을 수정하거나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 수정, 비밀번호 수정, 회원 탈퇴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센터로 들어가 어떠한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서비스 점검 시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회원 탈퇴나 모임 등록 등의 질문들이 있네요.
문의사항은 1대1 문의하기를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의 입장이 아닌 관리자, 즉 어드민,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남녀 회원 비율과 일별, 시간대별로 로그인한 인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목록에서는 1대1 문의하기를 통해 불만 접수가 들어오는 회원들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모임 목록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모임을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모임을 폐쇄시킨다면 이렇게 폐쇄된 모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관리에서는 회원들에게 전달할 공지사항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연은 잘 보셨나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사용한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로는 자바, 팩토링,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마이텍스 등을 활용하고 프로젝트와 데이터베이스를 AWS EC2로 배포를 하여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API를 활용하여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소셜 로그인 등을 프로젝트에 접목시켰습니다. 오늘 모아지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임별 멀티 채팅방을 웹소켓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는데요. 기존에 사용되던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통신 방식이 연결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프로토콜 방식인 HTTP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연결 트래픽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지속적인 연결이 가능한 상태로 통신할 수 있는 웹소켓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활용하여 모임 내 가입된 회원들이 동시에 여러 채팅방을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멀티 채팅방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여드린 시연 중 번기 모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모아지의 번기 모임은 자신의 위치에서 20km 내에 있는 모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JSP 페이지에 들어오면 GPS가 측정이 됩니다. 현재 YMCA 건물 빅 캠프의 GPS 유도 경로는 37과 12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MCA 건물 위치에서 20km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정도의 범위입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이 범위에 있는 번개 모임만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의 리스트를 가져올 때 어떤 SQL을 사용하여 이 20km 내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거리를 계산한 좌표 체계는 WGS84를 사용하였고 하버사인 공식을 이용하여 위도, 경도, 데이터 값을 킬로미터로 반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GPS 위도 경도와 모임을 개설할 때 등록한 위도와 경도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현재 위치에서 20km 내에 있는 모임만 필터링 할 수 있는 쿼리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마이 페이지와 그 외 모든 일을 한 우리 팀의 다수달 홍민성, 설계 끝판왕 인간 SQL 디벨로퍼 조다혜, 세상의 모든 오류와 충돌을 다 잡는 만능 해결사 김지영, 저희의 UI 대장님, 우리 팀의 메인 디자이너 이수진, 마지막으로 팀장이자 발표자인 저 번개모임 담당 김선우입니다. 네, 다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팀원들 반납 없이 코딩하느라 고생 많았고 의견 조율자인 마청, 민성형 고맙고 항상 우리의 맛있는 점심시간을 책임져준 다혜 누나, 언제나 웃음폭탄 수진이 누나, 항상 열정 넘치는 지영이, 저희 모든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개월 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잘 이끌어주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걸을 수 있어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